그럼 아래쪽에 경기 운영이라고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네, 네. 경기 운영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던데요. 제가 오늘 연습할 수 있는 저걸로 대회를 하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는 오늘은 영어 소문자로 카타 009. 영어로요? 예. 영어 KATA 009. 부장님 요거를 좀 보면서 왜냐면 이렇게 나중에도 자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009 하시고 TA 009 아니 아이디가 TA 005 009 예 그게 아이디고요. 예 비밀번호는 005 009 예 009?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06개 06개 예, 그 다음에 업체 코드는 2001입니다. 2001.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 테스트 그룹에서 위드라인배 전국 테니스 대회라는 대회가 하나 뜰 거예요. 네, 뭐 잘못했죠? 위드라인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접속 안 되신 분들은 예, 다시 카타 009 하시고 009 예, 06개 06개 그 다음에 2001 예, 209 업체 코드가 뭐라고요? 2001 국장님 예. 지금 아이디랑 비번은 그날도 똑같은가요? 똑같이 쓰신다면 쓰셔도 되는데요. 네. 뭐 편하실 대로 새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그러면 다 각. 그럼 이번에 부천 대회는 이렇게 하죠. 이걸로 제가 예, 하겠습니다. 그 기억하시기 쉽게. 예.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영어 소문자로 KATA 009 6개 하고 2001 200 맞죠? 이거 해서 저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게 틀린 거 아니야? 인터넷 인터넷 필요가 있어. 카타 009 이걸로 해볼까? 영영 네.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테스트 그룹. 요게 저기 스페이스를 먹어 있네. 테스트 그룹을 누르면 쫙 나와요. 영어가 어느 거지? 영어 해서 소문자 요걸로 하면 되나? ATA 숫자 009 이건 들어가네. 그래, 아니 아까 앞에 스페이스가 있었어. 카타 009 앞에 스페이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자, 다 접속되셨죠? 그러면 일단 그 테스트 그룹 그게 그날 있는 대회만 뜰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여기 기간 동안에는 다른 대회가 아마 중복되는 날은 없을 텐데 뭐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의 지역부하고 그 당진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오픈부터 쭉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통 핸드폰 조작을 할 때 전 화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요 밑에 꺽쇠를 자꾸 누르시잖아요. 근데 이러면 빠져나갑니다. 또 아이디를 치고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뜨시면 항상 이 메뉴가 5가지가 있어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그날은 요 5가지 메뉴만 그 부서별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나중에 꼭 나올 것 같아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개나리부 목동 돼 있죠. 거기다가 오늘 자료를 넣어왔어요. 나중에 이제 밑에는 이유를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중에 메뉴 5개 중에 우리 여기서 분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전체를 보려고 하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종이 전체 놓고 보듯이, 그러니까 태블릿도 화면 큰 거 놓고 보듯이 그렇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분업을 완벽하게 해서 여기서 1번하고 4번에는 메뉴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아예. 왜냐하면 등록하고 되죠. 그거는 제가 이 대회가 이제 여기처럼 분산돼서 하면은 다 그 추첨해가지고 자기 자리 찾아가게 세팅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주최 측에서는 이제 1번, 4번은 제목
제 업무, 제- 예, 제- 예. 그 들어가실 이유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2번, 3번, 5번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접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출장 신고를. 그때 그 2번 메뉴 출전 신고 예선 대진표로 들어가셔야 돼요. 2번. 네. 들어가시면 이게 자, 한 조씩만 뜨는 거예요. 한 조씩만. 그래서 위에 1조 된 데를 터치를 하면 쭉 조가 나와서 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내가 네. 배당된 쪽.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출전 신고를 받으실 때는 뭐 어느 조가 올지 모르니까 그 대신에 꼭 한 가지 선수한테 몇 조 몇 번이세요라는 거를 해서 접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다이어리에 이미 선수들이 보는 데서 다 몇 조 몇 번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때 저 뭐 이정우예요 이러면 아 몇 조 몇 번이세요? 잘 모르겠는데 보고 알아서 오세요. 돌려보내버려요. 이 찾아줄 수가 없잖아 지금 몇 조인지 우리가 그죠? 그래서 꼭 접수 받으실 때는 몇 조 몇 번이냐 이걸로 이제 아마 그게 어느 정도씩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돼 계신 분들은 찾아드리려고 해봐야 어려우니까 본인이 꼭 찾아서 몇 조 몇 번으로 출전 신고를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조 1번입니다 하면 여기 조를 쳐서 5조로 들어가시면 이제 5조만 뜨거든요. 여기서는 태블릿 거의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전에. 그럼 똑같아요. 그 출석하고 사은품 체크하는 거는 정부 입금팀이니까 입금은 다 파란색으로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출전하면 이름 확인하시고, 예. 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접수는 받으시면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조가 뭐 예를 들어서 8조 뭐 3번입니다. 그럼 요거 조 쳐서 8조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분 체크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게 웬만큼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요거 누르시면 튀어나올 수 있는데 X 예. 그게 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X를 치시면 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예. 이게 리턴 표시는 그거는 이제 새로 고침. 우리 그 태블릿 할 때도 딴 데서 조작한 게 다 받아지려면 새로 고침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계속 통신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모가 너무 많아져서 요거는 그 동그라미 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가 새로 고침인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이제 뭐 할 거야 할 때 누르고 내가 뭐 다 했어 하고 한 번 더 누르시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아까 그 입력이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 번 터치하시는 거를 됐나 안 됐나를 새로 고침으로 확인해 보시자는 거죠. 그거는 새로 고침하면 두 번 그 입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내가 뭐 할 거야. 그 다음에 조작하고 기다리고 안 돼 있구나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 그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새로 고침은 얼마든지 많이 넣으셔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태블릿 때도 발생하던 오류인데요.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한 가지 대회에 일어난 정보는 그 한 분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 2, 3번 코트를 맡으시고 4, 5, 6번 코트를 맡으셔가지고 저기 위에 이제 스탠드에서 보고 계신데 보니까 나는 1, 2, 3번 담당인데 4, 5, 6번에 끝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 보니까 체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럼 내가 해주지 라고 하시다가 많은 중복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저쪽 6번 끝에서 보고 하고 계셨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은 1, 2, 3번을 맡으신 분은 본부고 뭐 저기 카타에서 준비 미리 하고 다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이 대회는 1, 2, 3번에 배정받은 요 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거 나중에 조작을 설명을 하면은 시차 없이 막 계속 설명을 하니까 되게 급박한 느낌이 있는데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출전 신고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럼 예선 경기 코트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예선 경기 진행할 때 자, 그러면은 3번 메뉴를 보시면은 예선 경기 진행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번 코트에 내가 담당을 3코트를 했는데 몇 조 담당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쭉 1년 번호인 경우에는 뭐 코트당 2조 다음 1조에서 6조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 4등분이 됐기 때문에 1, 4, 5, 8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시드가 배분돼서 그러면 내가 1, 2, 3번이면 전체 요거는 제가 보면은 여기 대장 분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그 전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1, 2, 3번 코트에는 몇 조다라는 거 정도를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침에 오셔서 1, 2, 3번 코트입니다. 그거 보고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내가 1, 2, 3번 코트에 몇 조 적어가지고 핸드폰 뒤에 보고 내가 몇 조 담당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하다 보면 전체가 안 보이니까 내가 1, 4, 5, 8조 담당이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5조 1, 2번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5조 1, 2번을 몇 번 코트, 2번 코트에 붙였다면 그 5조 뒤에 2 이렇게 미리 써놓으시면 조금씩 메모를 해가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모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몇 조 담당이다라는 거를 몇 번 코트에 몇 조 이렇게 아래로 적어 놓으시고 내가 몇 조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괜찮은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만 붙이고 나면 그냥 흘러가는데 그거 할 때까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조에는 지금 한 경기밖에 안 나오는 게 두 팀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조를 5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조로 들어가면 이제 3경기가 다 있는데 여기 경기 순서가 1, 2번, 1, 3번, 2,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오류를 어떻게 하냐면 1, 2번 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경기 순서를 아시잖아요. 3번하고 승자분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이겨줬으면 두 번째 경기를 하시면 되는데 2번이 이겼을 때는 세 번째를 바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1번, 2번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 처리하는 거. 제가 승자하고 예. 3번하고 먼저 하라고. 승자가 1번이면은 두 번째 있는 거를 시키면 되는데 1, 3번을 할 수 있는데 2번이 이기면 3번을 두 번째로 들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세 번째 예. 경기를 먼저 여기 예. 화면상 세 번째 경기를 먼저 먼저 붙일 수가 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대기 중 돼 있는 거 뭔지 다 아시죠? 태블릿 하셨으니까 모르시나요? 코트. 그렇죠. 코트 배정. 예.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얼핏 생각하면은 뭐 이거 안 해도 내가 기억하면 되지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좀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 전체가 제대로 균형 맞게 하는 걸 항상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경기 대기 중을 갖다가 코트로 지정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본선 넘어갈 때 상당한 혼란이 와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이거는 경기를 시킨다라는 표시로 경기를 시키실 때는 대기 중 누르시면 이제 빈 코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거 꼭 지정해서 경기 진행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4번 코트를 진행하고 4번, 5번 이렇게 비역이 하잖아. 4번 코트를 자. 누르잖아. 그럼 이게 지금 4번 코트, 5번 코트 지금 그 5조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5조 지금 들어가서 그거 이제 지금 1번 코트에 뭐 대기 중이 부천호로 바뀌어 있거든요. 네. 그거 다 보이시죠? 네. 그럼 그러면은 경기 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예,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대기 5번으로 부천 5번으로 제가 지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사용 중인 코트? 왜 저걸로 나오네? 그럼 제가 시립 1번으로 할게요. 시립 1번으로 해서 새로 고침하시면 첫 번째 1, 2번 경기가 시립 1번이 뜰 거예요. 그죠? 네. 새로 고침하시면.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승처리, 결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화면을 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 2, 3, 시립 1, 2, 3번을 맡으신 분은 1번 코트 붙이고 나면 딴조 붙이러 빠져나갔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조로 갔어. 1조로 예를 갔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1번에 몇 조였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포스트잇에 그 1조 경기, 2조 경기, 3조 경기 이렇게 자기 맡은 조에다가 그 첫 경기를 붙였을 때 코트 번호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1번 끝났네 하면 아까 5조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그 메모를 약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다 하고 나서 1번 코트가 끝난 거를 봤어. 그럼 보니까 요거 5조네 하면 이제 다시 5조로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있었던 이제 들어가면 확인이 되죠. 시립 1번에서 여기 승처리 할 때 전에하고 조금 달라진 게 스코어를 넣어요. 예선은. 그래서 득실이 나중에 자동 계산되게 그걸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률이 나오면 역시 뭐 주민등록증을 내야 될 때는 얘가 나이는 다 모르니까 그때는 해서 수동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그러면 여기 우리 저기 남미화 이사님 네. 그 1번이 네. 딴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럼 이중 입력되니까 6대2로 이겼다라는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0대 있는 데를 누르시면 6 하시고 그 다음에 강동민조에 2 하신 다음에 이긴 팀의 승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딴 분들은 그럼 확인. 딴 분들은 이제 새로 고침해 보시면 그 결과가 그렇게 떴을 거예요. 근데 딴 분들은 여기서 똑같이 하셨으면 막 이중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딴 데서 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실 수 있는 거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 새로 고침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2번이 6대1로 이긴 거야. 그러면은 기존 거를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그 옆에 하얀 모자 쓰신 분 승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승 처리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예 하면 아니요. 왜 아니요? 승을 다시 눌렀잖아. 1번이 이긴 승을 다시 눌렀는데 승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면 예를 해야죠. 2번이 이겼다면. 그러니까 지금 2번을 누르신 거예요? 아니 1번을 눌렀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아예 원래로 돌아가죠. 이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제로가 됐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예를 하면 처리하시면 예를 하면 다시 그게 뭐냐면 이것부터 딴 분들은 새로 고침을 하시면 딴 분들이 하신 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본인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가르쳐 드리냐면 승을 바꿨을 수도 있지만 경기를 딴 거를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2, 3번을 시켰는데 1, 3번에다가 그 승체를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취소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취소를 해서 다시 입력을 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조금 숙련이 돼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방법이 약간 틀린데 괜찮은데 한 가지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승돼 있는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건 그 승을 다시 한번 처리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딴 팀이 되든 아니면 그 팀의 반대 팀이 되든 이렇게 새로 처리하시면 되니까요. 여기 우리 서프로님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아까 거꾸로 2번 팀이 6대1로 이긴 걸로 한번 처리해 보시겠어요? 새로 고침 딱 누르면 된다. 지금 했죠. 했으니 먼저 해버렸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누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해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정무이사님 말 들은 죄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해보고 싶으신가봐. 그래서 나중에 진짜 진행하실 때는 자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전에 용인대회 할 때는 그 다음 주 청주 분들이 7분이 오셨어. 어떤 날을 정해서. 그래서 코트 하나씩을 맡겨가지고 실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하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코트 하나만 딱 맡아 있으니까 코트 경기 하나 붙이고 한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승처리 할 때까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은 자 붙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이거 붙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코트에 2조다 그러면 6게임을 끝내는데 말로는 1, 2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실제 4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되게 급박하고 중간에 이제 생각이 막 따라오기도 힘든데 현장에서 해보시면
좀 여유 있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코트도 지금 5조가 아까 시립 1번이었는데 누가 부천사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로 고침해 보면은 5조 1번 경기 코트가 부천사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아까 제가 부천 들린 1로 시- 바뀌었는데? 부천 일로 바뀌었는데. 또 누가 부천 1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하시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배수지 1번 이런 거 갖다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우리 코트가 없어졌어요. 딴 코트에서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 딴 번호만 보고 막 원미 1번을 갖다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코트에서 자기가 이제 코트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코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다 열어봐야 되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 그 다음에 아까 참가 접수 받을 때 선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빈자리에 혼자 왔다가 오늘 누가 보충. 그거를 그 접수 옆에 제 전화번호를 하나 놓으시고 여기 전화해서 변경한 후에 오세요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이 우리 시스템 이후에 접수를 해보신 분들은 이름을 치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진행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그 이름을 치면 그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꽤 신인부나 개나리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등록을 먼저 자기들이 참가 접수할 때는 자기들이 등록을 다 하거든요. 전화번호. 근데 일단 만들어진 팀에서 선수를 바꿀 때는 제가 신규 등록을 해줘야 전화번호와 클럽을 등록해 줘야 거기에 명단에 떠요. 그래서 직접 바꾸실 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분이 있거든. 자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전화번호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결국은 저한테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쉽게 신규 등록이구나 싶어서 뭐 진행하시는 임원님들이 이름 뭐 전화번호 클럽 해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는데 보면 문제가 생겨서 본인하고 대화를 해야 될 일이 저하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경건에 대해서는 혹시 뭐 딴 사람하고 좀 통화 중일 수도 있지만 조금 기다렸다 다시 하더라도 저하고 통화해서 그거를 고친 다음에 그 접수를 해도 그러니까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느긋하게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몇 분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수 받을 때도 만약에 선수 바꿔달라 그러면 저기 요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바꾸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접수받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 다시 우리 X로 빠져나와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전 신고. 2번? 자, 열렸나요? 네. 예. 안 열린 사람 없어요? 다 열리셨어요? 역시 이때 어떤 분이 많으냐 하면 X로 돌아가 가지고 제일 위에 보이는 거를 그냥 눌러요. 그러면 오픈부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위에 떠 있는. 그럼 안 열리겠죠. 그죠? 아니면 딴 오픈부가 있으면 딴 저기 부서가 열리겠죠. 이거는 제가 딴 자료를 안 넣어놨기 때문에 안 열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개나리 목동을 제일 밑에 해놓은 이유가 X로 빠져나와서 딴 메뉴로 들어갈 때 자꾸 다른 부서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이동을 하실 때는 꼭 부서 확인하신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예선대지표 들어가시면 아까 우리 5조의 승처리를 하나 했었죠. 5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보면은 지금 그 제일 위에 아까 다 지우고 새로 6대2 거꾸로 입력 안 됐나?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아까 만약에 하시면 누가 여기는 또 출석 체크도 5조 1번 딱 해놓으셨네. 제가 했어요. 역시 빨라. 예, 그러면 제가 그 5조로 다시 들어가서 아까 그 이대 새로 고치면 없어지는 출석이 다 지워져 버렸네.
자, 그러시고 다시 이제 지금 세로 고침 한번 그 해보시면 5조에 2번에 1승이 있고 1번이 1패로 옆에 뜨죠. 네. 제일 위에 뜨.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승철이한 게 여기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새로 고치는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세로 고침을 내가 뭔가를 보겠다 할 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꼭 그거를 해주시라는 것이 자 지금 5조 세로 고침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잠깐만 저기 했는데 출전이 안 넣어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출석이 안 돼 있는데. 출석이. 출석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변하는 게 없는데. 예. 자 이제 한번 해보시겠어요? 변했나요? 뭐가? 두 번째가 승이고 이승이고 이승으로. 예, 이승이 나왔죠. 배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이제 제가 뭘 했냐면 경기 진행해서 이제 두 번째 경기의 승패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 경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보완을 할 건데 처음에 제가 그 만들 때 설계해 준 거하고 여기서 좀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아직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5조에서 그 예선 경기를 제가 두 경기를 했을 때 2번이 2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순위 체크라는 데를 누르면 바로 1로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X로 빠져나와서 2번으로 들어가서 5조로 새로 들어가게 지금 설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좀 만들어져. 2승이 되면 자동으로 1위가 뜨게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뜨는 부분은 자동으로 떠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그 예선 경기 진행해서 2승이 나왔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순위 체크를 누르면 5조의 지금 요 순위표가 그 예선 그 표가 떠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를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름에 좀 보완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써야 되니까 아까 거기서 예선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고 나면 눈으로 보면 2번이 2승했네라는 게 보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X로 빠져나와서 지금 그 화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5조라는 거 조를 기억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5조로 이제 요거 2승이구나 하고 순위표로 가야 되는데 하고 순위표로 들어갔는데 몇 조더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 봐야지. 그러면은 5조가 안 뜨죠. 1조가 그냥 쭉 뜨죠. 그러니까 그 순위 쪽으로 나오실 때는 5조 하는 걸 기억하고 X로 나오셨다가 다시 2번 메뉴로 들어가시는 그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5조에 저걸 하면은 2승팀이 나왔잖아요. 2승팀이 나왔을 때 그 앞에 보면 시립 2 다음에 부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부천 코트에서 이 사람들이 본선을 한다는 표시예요. 이 앞에 거는 1위, 그러니까 1, 2가 다 부천 코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럼 순위를 갖다가 왜 자동으로 바로 안 올라가게 되고 자동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자동으로 됐으면 여기 아마 그 순위가 옆에 1위라고 떠 있겠죠. 이미 2승이 결정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시립에서 예선을 하고 이제 부천으로 가야 돼. 1위가. 그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서 와서 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순위 체크를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선할 코트에 없는 사람이 여기 체크를 해버리면 상대가 나오면 본선 리스트에 떠가지고 계속 부르게 된다고. 도착 안 한 사람. 이동하는 팀은 천천히 해라. 그러니까 천천히가 아니라 거기 가서 본부에 나 5조 1인데 부천 코트에 왔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거기서 받은 본선에서 5조 1이 들어가서 그때 뭐를 하냐 하면 요거는 우리 서프로님이 한번 해볼까요? 순위 그 5조 2번의 2승팀의 순위를 한번 눌러보세요. 딴 분들은 만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자동이 나오죠. 자동. 그 자동을 해보세요. 1위로 바뀌죠. 그러니까 딴 분들은 새로 고침. 그러니까 그게 1위가 된 과정이 자 그냥 누르지는 마시고 1번에 순위라는 데 터치만 해보세요. 터치만. 그 대신에 그 내용은 터치하지 마시고 순위만 터치하면 자동 1위, 2위 3개가 떠요. 그래서 지금 서프로 자동을 눌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2승이니까 그냥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누르지 마시고 다시 요 때는 요 화면을 없앨 때는 요거 원래 핸드폰 꺽쇠 누르시면 없어져요. 네. 요런 식으로 본선을 받은 데서. 근데 만약에 보니까 시립에서 했는데 1위가 시립이야. 그대로 이동 없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자동을 눌러서 순위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하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5번에 가면 본선이 태블릿 때도 상대가 맞춰진 순서대로 잘 리스트가 뜨잖아요. 먼저 맞춰진 순서대로. 근데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뜬 순서대로 우리가 한 번 부르면 10분 지나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 한 번 부르면. 그죠? 한 5분 동안 한 2-3번 불렀다가 이 사람 아직 안 왔네. 뭐 전에 하다가 다음 주 부르고 이러면 10분 지나가는. 그게 모이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귀찮으시더라도 이것도 제가 나중에 다 도착한 데서 왔습니다라는 체크만 할 수 있게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좀 미흡하지만 요거를 이제 우리 진행하시는 임원님들이 지켜주시면 경기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고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기 3번 메뉴로 돌아가서 또 다음 경기 쭉 이제 반복되겠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가 그 조의 두 번째 경기가 끝났을 때 2승이 있나만 보세요. 2승이 있을 경우에만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승이 있을 경우에 순위가 결정났을 때 그 다음에 아까 2승이 있고 나머지는 한 경기만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자동을 누르면 그 사람들은 1패 1패 승패가 동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 6대2 한 6대3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6대3으로 진 사람이 자동 2등으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다 보면 잘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그 조의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세 팀을 다 자동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까 했던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까 혹시나 한 경기밖에 안 끝났을 때 6대3으로 이긴 사람하고 6대3으로 진 사람이랑 6대2로 진 사람을 그 순간의 득실을 따지면 6대3으로 진 사람이 -3이고 6대2로 진 사람은 -4니까 득실로 6대3으로 진 사람이 2등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둘이 경기를 해서 6대2로 졌던 사람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2등을 아까 만들어놨던 게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세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을 한 번씩 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동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르면 동률 팀이 있어서 순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창이 떠요. 그때는 동률 팀을 불러서 주민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 자동 밑에 1위, 2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위, 2위가 자동인데 왜 필요하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코트에 가서 순위를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을 하는 입장에서니까 이미 그 본선 이동이 된 사람은 자기가 2등이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네. 알고 여기서 만약에 종합에서 했잖아요. 그럼 시립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눌러버리면 저기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등록을 만약에 해보고 다시 순위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은 동률이면 동률이면 안 해도 돼. 뭐 이동할 사람은 당신이 2등입니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코트 가세요. 네. 그리고 이 코트도 자 잠깐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이동하는 코트가 뜨는 것은
저기 처음에 우리 1조에는 제가 시립 1이라고만 해놨어요. 그거는 선수들이 처음에 출전할 때 예선 코트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슬래시 그게 없어요. 그 본선 코트가 없어. 예선 경기가 한두 경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제가 그걸 올려드릴 거예요. 추가로. 근데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선수들이 보는 스포츠 다이어리 코트 배정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위가 내가 이게 보이니까 부천 코트입니다 라고 해서 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잘못 듣고 원미를 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당신이 가라 그랬잖아 어쨌잖아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스포츠 다이어리에서 그 앞에 게 1이 뒤에 게 1이니까 슬래시 뒤에 보고 가세요라고 하세요. 내가 어떤 코트라고 말을 해주지 말라는 거지. 보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내가 몇 조 몇 번입니다라고 와서 출장 신고를 하는 거는 아까 분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수목. 그 다음에 내 본선 코트가 어딘지 또 그 대진표를 보고 자기가 보고 찾아갈 것도 선수목. 그래서 그거를 틀림없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자기가 잘못 갔을 거야. 그런데 진행요원이 글로 가라 그래서 고생시켰다고 괜히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안내를 내용을 해주시지 말고 거기 보고 가는 방법만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 본인이 꼭 가도록. 그게 이게 진짜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회 진행하면 다 선수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은 좋으신데 또 이상하게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이 꼭 있으니까 방법을 통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본부에서는 모르지만 코트에서 그렇게 가라고 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 그러고 있으니까 안 그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통일이 필요한데 그 본선 코트도 꼭 본인이 스포츠 다이어리에서 확인하고 가세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 순위 체크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좀 헷갈려요. 헷갈리시죠? 지금 우리 요게 거의 한 1시간 반 동안 했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했으면. 네, 2경기 붙인 거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2조면은 아까 5조 했다가, 딴조 했다가, 다시 5조 2경기가 끝난 거거든. 그동안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자동만 들어가고. 네, 예. 게임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보면, 지가 알아서. 전부 다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코트 하나를 맡겨서 해보면 그건 자기만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좀 이렇게 집중력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습이 좀 필요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실 분들 1조, 2조, 3조 지금부터 저기 조 배정을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1조, 2조, 3조, 4조, 5조는 했으니까 6조, 5조 빼고 1, 2, 3, 4 우리 남이사님이 6, 7, 8, 9, 10, 11 뭐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아까 그 예선 경기 진행 이래도 한번 해보고 저래도 한번 해보고 그 조에서는 중복이 안 될 거니까 마음껏 한번 뭐 승철이도 했다가 저기 지소도 해봤다가 그 조 안에서는 또 나와가지고 그 순위도 체크해봤다가 얼마든지 해보세요. 나 6조. 5조는 아니지. 5조는 빼고. 빼고 하나는 했어. 4조 4조 나 사줘? 하나 가져. 1, 2, 3, 4. 1, 2, 3, 4 이거 6조. 6, 7, 8, 9, 10, 11 네. 그래서 그 조에 기본 이거 줘. 그거는 아까 끝난 거니까 지금은 사업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런 출석. 출석은 해야 되잖아. 저희가 해야 되잖아.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에 이미 돼 있을 거니까 우리는 지금 예선 경기 진행이니까 지금. 예선 경기 진행만. 예선 출선 신고 됐고 예선 경기 진행만 했고. 그거는 출석 사은품은 본부에서 하면 되겠어요. 11조는 세 팀이 있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다음부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나가요. 11조에? 나가서 11조. 예선 경기죠. 경기지네. 3조로. 해갖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6대.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본인 조만 지금 하시고 만약에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각 맡으신 조에 1, 2위까지 결정이 되도록 과정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름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겼다고 하면 되잖아. 좀 미운 사람 6대0으로 졌다고 하고 막 이렇게. 스코어를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승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승패 처리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조로 넘어가서 여기 3조죠. 3조. 그럼 이제 이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누르고 잠깐만 우리가 진행 표찰 뒤에다가 코트 그걸 다 있으면 돼요. 뭐 그래서 그래서 형광펜으로 뭔가 이제 표시하면 도움이 되는 게 좀 필요해요.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데 순위를 체크해서 순위를 눌러서 자동을 눌렀는데 1위가 안 뜨고 순위가 또 떠요. 그래서 이게 고장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3등은 없어서 3등은 그냥 순위로 뜨니까 개의치 마시고 다음 조로 다음 팀을 눌러보시면 1, 2위가 뜰 거예요. 그래서 3등은 3등이라고 안 돼 있고 수정. 그냥 순위로 그대로 수정을 돌아오니까 합니다. 만약에 잘못됐다. 잘못됐다? 어디 뭐 어떤 게 잘못됐다고? 1, 2위가 잘못된 거야. 11조 가서 여기 이제 여기 잘못됐다? 요걸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돼. 눌러서 제로화 시킨 다음에 새로 여기서 거기가 이긴 거야. 3으로 여기가 이겼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돼요. 가서 아이디 050으로 11조 예? 가서 아이디가 050으로 그래서 0509요? 저 형수 또 D 눌렀고 009요. 카타 00 009 예. 009 영 6개 2,000. 근데 제가 저기 우리 이조 바뀌었잖아요. 여기 부천 이모님들이 워낙 저기 감사해서 제가 하나만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2001은요 아무거나 쳐도 돼요. 1 하나만 쳐도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쓰는 업체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우리 전용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2001을 꼭 치지 않고 0을 쳐도 되고 1을 쳐도 되고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0을 치시고 들어가시든지 그러셔도 접속은 됩니다. 예. 지금 배타성이 없어서. 자, 그래서 자기 맡은 조 1, 2 다 됐나요? 네. 예, 그 순위 체크까지 다 끝나셨죠? 이제 나가. 다시 나가. 다 되셨어요? 자, 순 체크요? 일단은 지금 다 하셨네요, 순 체크?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순위 체크하실 때는 이게 10조지 않습니까? 예. 10조를 기억하시고 X로 나오셔서 요거에 다시 2번 메뉴로 들어가셔서 아까 10조셨잖아요. 10조로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순위 체크는 여기 화면에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누르시고 자동 됐고 요것도 자동 이렇게 전화가 온다가지고 네네 몇 대 몇은 요거는 2번 메뉴고요. 몇 구조니까 몇 대 몇은 아까 요 경기 진행에 있었죠. 구조 그 다시 예, 들어갔다가 예, 구조, 다시 구조 그러면 예 여기 지금 여기서 경기 진행을 하시는 거죠. 하고 나서 예, 나중에 순위는 나중에 2번으로 돌아가서 예예. 사주는 누가 입력을 안 했니? 4조? 4조는 저기 이모님인데. 입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전체 조에 나왔던 화면을 쪼개놓은 거죠, 조별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성가시게 돼 있어요. 나갔다 들어갔다. 그 조에서 바로 넘어가게 돼야 되는데. 얘는 3등이구만. 그래서 그걸 몇 조라고 생각을 그래. 하시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거기서 바로 가는 버튼 이런 거를 갖다 전에 같은 경우는 예선 진행 막 그 버튼이 있었으니까 조별로 화면에서도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놓친 거죠.
그래서 점수를 받고 다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예선 그 대회에서 팀이 온 거를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경기 진행으로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두도 됐으니까 이거 시키면 되겠다. 그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완을 하겠습니다. 1, 2번이면 1번 내려야 돼. 그러니까 2번, 3번 내가 저 본부에서 저기 진행을 접수를 받으니까 내 맡은 주에 두 팀이 왔는지를 그조를 열어보다 보면 아 두 팀 됐구나. 그러면 경기 시키러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고 나와서 3번으로 가서 그조로 또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 판이 전체 판이니까 됐는데 그거를 쪼개는 판으로 갔을 때는 그 각각의 조가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맞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제 예선이 끝났어요 11조가. 네. 그래서 순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부천이고 여기는 아니지만 부천이고 시립이잖아요. 네. 이동을 이동을 해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순위만 알려주고 여기 가서 아니 순위를 알려줄 것도 없는 거지. 네. 거기는 자기가 정보가 아는 다 거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옮겨야 되는 이 사람 지금 내 2위로 해놓으면 아 이제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 처리를 이제 하시면 거기서도 누가 1인지를 알잖아. 네, 네. 2승을 했다, 1승 1패다 그런 게 나오잖아. 만약에 1승 1패가 세 팀이 다 있고 그다음에 저게 안 되면 그 계산하기 저거 하면 나와서 그 눌러보면은 이미 득실상 순위가 가려진 팀은 자동으로 뜰 거고 동일 팀만 안 되는 걸로 뜰 거거든요. 그 팀만 불러서 누가 몇인지 이제 확인하고 당신이 2위요. 그러니까 스포츠 다이어리 대진표에서 자기가 2위니까 2위가 본선 코트 어딘지 확인하고 이동하시면 해야 되면 하세요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지. 내가 어디입니다라고 알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률일 때는 우리가 순위를 1, 2를 이렇게 그거 넣어주는. 네, 그래 넣어주는데 근데 이동하니까. 이동할 사람은 넣지 말라는 거죠. 이동할 사람이 가서 가능해. 도착했다고 거기 본부 진행자한테 꼭 얘기하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착 이렇게 신고하세요. 나왔으면 이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면 여기서는 그럼 순위 다시 눌러줘야 돼. 다시 순위 해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거 순위로 보면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동하는 2위가 이제 원미로 가면 응, 여기 다시 순위로 순위로 바꿔주고 바꿔놓으라. 승패만 그 사람이 알게 해주고 가서 거기서 등록을 해라. 거기서 이제 어디 이동한 사람이 왔으면 내가 몇 조 몇이에요 하면 몇 조를 열어보면 그 순위로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해보고 근데 동률이면 동률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률이셨어요? 그래서 주민증으로 2위 되신 거예요? 하고 거기서 수동으로 2위 해주라고. 그러니까 여기 거기 접수 받을 때도 여기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네.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네. 자동 그 사람 말만 믿고 했다가 그렇지, 잘못될 그렇지. 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해서 순위가 나와야 되는 거네. 근데 만약에 동률이었으면 그 창이 뜰 거니까 그거 그럼 동률이셔서 저기 나이로 2위 되신 거예요? 하고 맞다 하면은 그럼 거기서 2위 되시면 네, 아니면 여기서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거. 아무나 그거를 속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자, 좀 어떻게 예선은 다 되겠어요? 오케이. 예선은 괜찮아요. 이제 이때 본부를 보실 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각 코트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전에는 우리가 뭐 했냐면 본부에서 막 대진 추첨도 하고 결정됐다 그러면 종이에 적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태블릿 시절에도 뭔가 저기 입력을 하고 그런 걸 다 했는데 그걸 제가 세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조 같은 것도 거기 뜨도록 제가 그건 이제 분업의 제일로 잡은 거죠. 제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뭐 추첨이고 뭐 필요 없으니까 본부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 뭘 하시면 좋으냐면 일단 그 경기를 앉아서 한 조 이렇게 열어보세요. 네, 열어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승이 나왔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러면 그 조에 순위 체크는 됐나? 그런 거를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건들지는 말고 새로 고침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안 됐어. 그러면 이거 2승이니까 내가 하시지 말고 그분한테 지금 그 5조 담당 그 순위 2승 처리가 안 된 것 같네요. 확인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보잖아요. 전체를 뭐 대몇 개를 열어놓고 보니까 보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뻔해. 그리고 지금 이거 빨리 승처리 해줘야지 본선 대신에 올라갈 것 같아. 그 순위 처리를. 근데 안 해요.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하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업상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거 해주시고 이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막 6개씩 막 넘어가잖아요. 아니 혼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화장실로 언제 가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 아까 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6경기 붙이는 4시간. 그러니까 붙여놓고 내가 담당하는 코트 지금 눈에 보이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면 그때 용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경우에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된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 대체할 인력을 인수인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이게 선수들이 절대 끝났는데 이 처리 안 했다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 그럼 나중에 그거 찾아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맡은 코트는 이게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지켜봐도 될 그 게임하고 있을 타이밍을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게임 끝나는 순간에 내가 그 코트를 지켜보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 찾는 거 진짜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코트에 좀 밀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막 경기 그 코트 하면서도 진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코트 한 코트는 괜찮아. 내가 경기하는 동안에는 내 코트에 입력할 일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근데 2코트 이상을 갖다가 관리해야 되면 경기를 뛰면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잘 좀 조정해 주시면. 자, 이제 식사 시간이 좀 그러네요. 식사할 때. 누가? 진행 식사 그래서 시간 때문에.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권장하는 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본선에 올라가고 나서 교대로 식사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왜냐면 본선은 그때는 본선 올라가잖아요. 코트에서는 이거 접어도 돼. 네. 왜? 어차피 우리가 경기 끝나고 나면 그것도 여기 제가 보안 기능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쪽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여기 3번 코트에 경기 끝났다 하고 승처리를 딱 하잖아요. 거기 순위 점수 넣을 필요 없으니까 본선은 승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부에 띵동 하고 5번 코트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올려주라 알려주라 그랬거든.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메신저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보이는 5번 코트 경기 끝났다는 거를 우리 그 코트 진행자가 본부에 알려줘야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거 들고 있을 필요 없다. 5번 코트 누가 이겼어요? 라고 알려주자 말이죠. 그러면은 본선으로 다 넘어가고 나면 코트 진행자들은 그냥 무전기만 들고 있으면 돼. 코트 보고 있다가 몇 번 코트 승자 누굽니다 라는 걸 본부에 알려주면 본부에서 승처리하고 그 코트에 다음 팀 배정하고 예선만 하고 본선은 우리 그냥 본선은 하던데 본선은 이거 필요 없이 아니면서 얘기만 해도 예. 돼. 본선은 카톡으로 하면 되지. 그 카톡 같은 걸로 하든지 어쨌든 소통 방법을 이거 이제 저기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누가 이기는 승치를 들어오고 싶어해. 승치를 하잖아요. 거기서 하고 본부에서 또 해. 그럼 그 사람이 64강 이겼다가 32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마침 32강의 상대가 나와서 리스트가 딱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이 2번 이겨서 16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어떤 한 사건의 입력은 한 사람만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본선은 본부에서 어차피 몇 번 코트 끝났다는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승처리도 다 본부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 저기 코트 진행자들은 다 이제 핸드폰 접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선만. 네, 예선만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됐으니까 5번 메뉴로 한번 가볼까요? 나갔는데. 자, 5번 메뉴로 가면 아까 우리가 그 1조에서 11조까지를 순위를 해놓으시니까 본선 붙일 리스트들이 쫙 이렇게 뜬 거예요. 5번에 떴는데 앞에 보면 V 코트, C 코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냐면 부코트는 부천 코트의 본선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 코트 담당자는 요 앞에 부코트라고 된 것만 계속 붙이시면 돼, 순서대로. 그 다음에 시립은 C 코트만.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좀 잘못된 부분 중에 제가 위에 코트명 선택이라고 돼 있거든요. 코트명 선택을 누르셔서 지금 보면 부천 시립에서 조금 이렇게 앞서신 분들은 나 부천 코트 담당이니까 부천만 해서 할래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못 설계되어 있냐면 전반적으로 부천 구리 할 때 전체 인원이 거기서 예선을 하고 거기로 됐을 때만 이게 돼요. 근데 여기는 원미에서 오는 사람, 배수지에서 오는 사람, 또 체육관에서 저기 복사로 가고 이럴 경우에는 그 본선 코트만 지정을 했을 때 그 경기가 다 안 뜨는 거예요. 예선 경기 그거는 좀 오류인데 그래서 지금 부천에서는 그냥 전체 여기 코트명 선택이라는 요거를 하면 모든 경기가 뜨거든요. 이 모든 경기를 보고 자기 것만 골라서 진행을 하셔야 놓치는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코트명 선택을 본선 경기 하시지 말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 옆에 보면은 대진표라고 초록색 있잖아요. 이거를 들어가셔가면 이 대진표가 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취소 승 자리. 예, 핸드폰이 감도가 좋아가지고요. 이거를 뭐 찾는다고 아래 위로 밀고 확대해보고 이러다가 터치가 돼가지고 이 본선 대진을 갖다가 딱 실행시켜 놓은 게 풀려버려가지고 몇 번이 대진이 이제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침 제가 이거를 다 설계했기에 그런 상황에서 뭐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어떤 거를 수정하면 조치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서 그때그때 수정을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제가 인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돼 있으면 코트에서 계속 다음 경기가 안 뜨는데 아직 안 만들어져서 안 뜨나 보다 하고 앉아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없앨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없앨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이게 상황상.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절대 들어가시지 말자. 이거 터치가 안 되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터치가 아니 기능이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본부에서는 이게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다가 이제 되지 말아야 될 터치가 생기면 그 결과가 조금 참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초록색 대진표는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꼭 이게 어떤 식이냐면 조금 이제 오랫동안 진행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더 편한 거야. 그 리스트 보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그 대진표 보면서 그냥 거기서 승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려는 분도 저기 제가 뭐 모르실 거니까 용인의 성복 코트 담당을 주로 하시는 지도자분이 계속 에러를 내. 그래서 제가 하다가 그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리스트를 보고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참다가 용인에 시합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성복 코트 제가 다 그냥 대진표 자꾸 열어보고 들어가서 오류 내는 거 다 알고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조심만 해주시면 그냥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본선은 정말 쉬워요, 그죠? 잘 너무 궁금하신 생긴대. 거죠. 그리고 또 첫날 생기지 않는데 1번, 4번 메뉴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거기 안에 이제 본선 대진에 대한 우리가 순위가 매겨지면 어느 자리로 가고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본선 코트들 이런 것들이 다 예선 코트들 이렇게 코트 지정을 하는데 궁금하신가 봐. 그래서 이틀쯤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선 경기하면서 막 중간에 한 30분씩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니까 여기 들어가지 말는데 뭐가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딱 해보니까 1번에 들어가니까 막 코트들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 저기 코트를 갖다가 지정하라 그러니까 그 경기할 코트를 만들어 놓은 코트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아 코트를 여기서 지정하면 되나? 여기도 지정이 되나? 하면서 거기다가 시리 1을 해봐.
그 옆부분 또 유혹하는 거 생성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막 눌러봐. 그럼 나중에 어떤 식이 되냐면은 그 코트를 갖다가 쓰시려고 하면은 막 이상한 코트들이 막 뜨는 거예요. 시립1 코트가 막 뜨고 시립1 코트가 왜 떠? 시립에 그냥 1, 2, 3, 4만 떠야 되는데 시립1의 1번 코트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는 아까 얘기처럼 각조 예선 1, 2위가 어느 자리로 가는지가 그 안에 다 결정이 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 만지다가 숫자가 하나 지워져 버린다든지 하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128강에 자기가 돼 있는데 64강 다 붙이도록 자기를 부르지를 않아. 거기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4번에도 안 들어가시는 걸로 1번, 4번은 안 들어가시는 걸로 코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한테 현장에 제가 있건 뭐 딴 지역에 있건 저한테 전화해서 해결하시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선을 진행하실 분들은 5번 메뉴에 들어가서 자기 앞에 떠 있는 시립은 C코트, 뭐 여기는 종, 원, 뭐 복 이렇게 뜨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네. 종합. 요거는 제가 이제 샘플로 하면서 그렇게 코트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자기 해당되는 코트 것만 계속 붙이는데 한 가지 이제 저거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똥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똥통이 뒤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2위가 낮게 끝나니까. 그런데 일단 막 붙이고 있다가 요 리스트를 보면서 막 이제 붙이고 하면서 내려가면서 계속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64강을 막 붙이고 있는데 128강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저 위에 가서 붙어버려요. 먼저 붙여야 될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넓으니까 뒤에 위에 생긴 게 보이는데 이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어떤 경기를 붙이시기 전에 꼭 세로 고침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까지 한번 보시고 혹시 내 코트에 빠뜨린 게 없는지 보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있는 경기를 붙이시는 걸로 습관을 들여주시면 그 뒤에 생성된 하위 라운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마찬가지로 코트 요것도 대기 중에서 이 코트 지정하시고 좀 봐야 되겠네. 경기 이렇게 끝나면 해가지고. 그냥 승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네. 어차피 본선은 그냥 64강 어디 갔어? 이거 그냥 할 거는 괜히 그러니까 본선 진행자, 본부 진행자, 코트 진행자는 요거 하면 안 보실 거니까. 양지 누구 이렇게 시킬까나 그 사람들만 이거 만지게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본선 진행할 때는 그 코트의 본선 진행자만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본선 원비용이 비행기가 승인되면. 여기 있어야 되고 원미와 복사는 나눠지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원미 복사 종합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거기 본선 진행하는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 사람 한 사람만 이걸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이제 전화기를 하게 된 이유는 좀 범용할 수 있기 위해 저는 태블릿은 사실은 그 전달했다가 회수하기 위해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아시는 이제 유덕종 선수께서 기록 단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을 그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 다이어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유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특별한 수익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산하다 보니 그리고 저는 원래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원래 핸드폰으로 하는 거였어요. 제가 원래 생각한 건.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상용화 모델로 가서 우리 카타 대회 아니고도 유료로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단체들한테 쓸 수 있는 그 모델을 다 설계를 끝내놨거든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려면 태블릿 전달하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복사 클럽이 중동 클럽이 원래 대회를 하겠다. 근데 이걸로 하면 좋겠거든. 그러면은 아주 뭐 간단한 비용으로 뭐 그런 원래 대회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부천 관내 대회를 하는데 뭐 단체전이다 뭐 그런 거 다 이제 할 수 있게 설계를 다 끝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 하고 있어서 근데 그러려면 이게 입력 장치가 태블릿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여기 본부에 여기 이제
컴퓨터를 하나를 좀 누가 썼으면 좋겠어요. 총괄 관리자. 저는 이제 노트북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보는데 여기 담당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창을 요거는 하나 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시다 보면 막 전화 오고 이러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면 공기계가 집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공기계 아니면 이런 태블릿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다 데이터 내 핸드폰에 핫스팟으로 연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 받고 쓰시면서도 이거는 계속 쓰시려면 공기계 같은 거 여유 있으시면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 갖고 오셔서 진행은 그걸로 하시고 전화는 따로 갖고 계시는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서는 아까 예선 본선 막 그 경기 진행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선 경기 보면서 본선 막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화면을 컴퓨터는 2개, 3개, 4개 막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창을 갖다 여러 개 열어놓고 예선 경기 파악하고 본선 경기 파악하고 본부에는 사실은 저는 이 본선 진행하는 데는 노트북 같은 거가 하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본선 진행이요. 저 2층 컴퓨터 앞에서 해도 하등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무전받고 그냥 방송해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꼭 1층에 안 내려가도 되니까 컴퓨터를 쓸 수 있으면 노트북이나 그걸로 하시면 한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도 다 그냥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하려면 그런 정도가 좀 편하게 되는 요령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 기간 때는 은퇴 그 컴퓨터에다 깔으면 안 돼요? 네가 거기 2층에서 그걸 저기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 어차피 대 기간 때는 다 화면이 할 거 아니야. 2개씩 되니까. 성택이는 뭐 2개, 3개, 4개 뭐 성택이는 무한정 띄울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출근하고 뭐 이러니까 네가 전문의사니까 네가 네 컴퓨터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2층에서 네가 선두 지휘를 하라고 무전기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본선 일단은 뭐 그 저기 코치별로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그거는 이제 다 바뀌어요. 그거는 저기 할게요.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담당 업무가 막 바뀌냐고. 그러니까 뭐 1일 날은 여기 종합의 본부를 누가 보는데 뭐 2일 날은 딴 사람이 보고. 아니 지금 이제 정할 건데요. 일일 그 본부 진행을 거기다 이제 양님 저희 코치 시키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친구나 저나 이제 그 저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사도 어느 날은 좀 빠진 날이 있어요. 정영진 선생님을 여기 공부에 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둘이 해서 정할 테니까 한 그건 좀 가지는 놔두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코트 진행, 그다음 본부 진행. 그 2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하시는 분이 하던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 없는데 아직도 시합장에 가면은 미스콜하고 인저리 타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가 부연해 설명드리면 미스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격하게 3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콜은 첫 번째는 터치가 돼야 돼. 볼이 노터치가 아니어야 돼. 내가 아웃하고 노터치야. 그러면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아웃이면 아웃인 거예요. 미스콜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내가 그게 아웃으로 판단을 해서 라켓으로 중지를 하거나 뭐 손으로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또록 굴러서 발로 이렇게 맞거나 내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볼을 이제 터치를 해서 중지시킨 그게 있어야 미스콜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2번째는 자기가 콜을 한 다음에 그 라인하고 뭐 서브 같은 경우는 좀 반코트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 해놓고 뭐 아웃 해놓고 다시 한 번 정도 가서 확인해보고 아이고 이거 제가 들어온 거를 잘못 불렀습니다 라는 그 사람의 인정이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나서도 아이 폴 맞아 하는 순간에 미스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하고 경기 중에 바빴으니까 조금 정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콜을 미스했습니다라는 인정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2번째 그게 요건이고요. 근데 벌써 자기가 콜 했다가
이렇게 가서 보고 폴 맞아 하는 순간에 그 끝이에요. 미스콜 없어요. 그럼 심판이 가서 판정하는 대로 인이면 인, 아웃은 아웃으로 가는 거예요. 미스콜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이게 조금 애매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미스콜 규정은 뭐 카타의 규정도 아니고 테니스 규정도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 셀프 저지 하에서 선수 윤리 규정이에요. 선수가 셀프로 할 때는 이런 식의 룰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하나의 그 윤리 규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냐면 천사를 가정하고 있어,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자기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가 인지한 사실대로 말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착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의를 가정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될 때는 가장 그 아까 뭐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과연 선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행동에.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그 선의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자기가 진짜 폴트인 줄 알고 폴트 했어. 아웃이냐 했는데 한 뼘이 들어왔어. 그런데 미스콜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넷 스스로 자기의 선의를 부정한 거죠. 자기가 정말 선의를 갖고 있다면 그 정도로 라인에도 맞지 않은 현격한 인을 자기가 잘못 불렀으면 그것까지 우리가 진짜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포인트 인정을 해주는 게 맞지. 그거를 미스콜이라고 규정이 있다고 이거 렛 하자. 이거는 스스로 선의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거는 이 상황에서 미스콜 안 됩니다. 실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막 반복적으로 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면 여기는 선의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앞으로는 더 이상 미스콜 쓸 수 없습니다.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 오늘 이 경기 다음 경기도 올라가면 다음 경기에도 이 팀은 미스콜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각자 이제 코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정말 내가 지켜볼 때 이 사람 좀 악용하는 것 같다. 우리가 뭐 미스콜에 대해서 어떤 뭐 단체별로 생각이 틀리니까 없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제한한 단체도 있고, 뭐 이런데, 선의를 가정했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자는 게 카타의 취지예요. 그래서 뭐 법을 어긴다고 해서 법을 없앨 게 아니라 범법자에 대한 이제 처벌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좋은 법이기 때문에 법은 없애지 말고 그 악용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시다가 딱 그런 게 보이실 거거든요. 다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현장에 있으면 와서 말씀을 주시거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그건 또 분업에서 선수들하고 싸울 때 그래도 제일 말빨이 먹히는 게 저잖아요. 그래서 싸울 일이 생기는 일들은 저 시키시면 되고, 그 정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저리 타임, 부상 치료하는 거 무조건 한 서비스 게임 중간에 부상 처리하면 게임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규정을 끝까지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만든 이유가 있는데, 흐름을 끊기 위해서 상대방의 게임의 그 흐름을 끊고 경기 외적인 득을 보기 위해서 그 메디컬 타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는 그걸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진행 중인 서브 게임 중간에는 그 메디컬을 쓸 수 없다. 단 출혈 등, 예를 들면 출혈 등 주최 측이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부상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게 그 규정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냥 왜 저거를 써? 왜 메디컬을 써? 하는 게 그냥 진짜 막 쥐가 나도 막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막 여기가 불끈불끈 올라와. 근데 포인트 잃어야 돼. 그러자고 만든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팀당 1회 10분이니까 쓰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인데 그 앞에 것만 생각하시고 서비스 게임 중에 뭐 15홀이라든지 이럴 때 쓰면 그 포인트를 잃어서 그 게임을 잃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많이들 예,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거나 할 때, 저거는 뭐 그럴 상황도 아닌데, 전에 모 국가부가 타이브렉 5대1로 지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메디컬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예,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브렉은 한 게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브렉은 중간에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코트 체인지 할 때도 그 90초 안 주잖아요. 서서 그냥 물 마실 정도만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물론 타이브레이크일 때 명백한 부상일 경우에는 그 포인트에 쓸 수 있지만 애매할 경우에는 못 쓰는 거예요. 타이브를 끝낼 때까지. 그게 많은 질문들이 오시는 거라서 부연해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 봤을 때뭐 쥐가 나가고 진짜 진짜 부상이면은 그 포인트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걸 방지 규정이기 때문에 악용에 의심이 된다고 할 때는 못 쓰게 하는 거죠. 지점이 달라요. 네? 서로가 짓는 지점이 그거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조금 한 10분, 5분 정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요원이 셀프에 참견을 할 때 세 가지 업무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 그러니까 규정을 몰라서 나를 불렀어. 미스콜 있어요? 뭐 한 번만 돼요? 이럴 때는 설명만 해주면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공자국을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애매하니까 한쪽은 인이라고 그러고 한쪽 아웃이라고 그럴 때 공자국 하나는 가서 판정만 해주면 돼요. 인이다, 아웃이다. 근데 공자국이 두 개야.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업무를 제가 이제 진행 수칙에 조정이라고 그 업무의 이름을 붙였어요. 조정. 뭐를 조정하느냐 하면 셀프에서 하는 게임이 중지가 됐어. 어떤 다툼에 의해서 그거를 빨리 다시 게임으로 복귀시키는 업무예요. 그 조정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잘 얻으셔야 돼요. 원래대로 빨리 경기에 돌려보내는 게 조정이에요. 근데 아까 지금 공짜국이 두 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경우에 공짜국 두 개를 동등한 시각으로 놓고 보면 답이 잘 안 서요. 그래서 테니스 규정, 셀프 규정을 다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 그거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수칙을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서를 따지자는 거예요. 자, 콜한 사람이 심판이죠, 셀프에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공격자가 수급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이 돼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러면 어필한 사람이 어필의 정당성이 있는가부터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드나 인조잔디에서는 공짜국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선수들이 공짜국을 가지고 나한테 판정을 받겠다고 한 것도 셀프에서 가장 중요한 두 팀 간의 합의니까 그 합의의 바탕 위에서 뭐 저기가 하드가 되건 어쨌건 공짜국 판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주면 돼요. 여기는 뭐 공짜국 의미 없어요 해놓고 내가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그래서 가서 먼저 공격자를 찾아요. 들어가시면서 어떤 문제세요 하면은 이제 아까 1, 2, 3번 중에 1, 2번이면 쉽고 3번이면은 이제 공격자를 찾는 거예요. 공격자한테 수비자 다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한 다음에 상황 설명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는 어디서 어떤 공을 쳤다. 어디서 어떤 공을 쳐서 어디 자기는 들어갔는데 저기서 아웃이라고 했다. 그 설명을 듣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수비자의 동의를 얻으세요. 지금 이 상황 설명에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자한테 넘어가서 저한테 들어간 자국에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갔는데 예를 들어서 스매싱 했다 그랬는데 똑 떨어진 로브 자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드에서 라인에 떨어진 공자국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라인에 떨어져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판정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근거를 어필하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제 맞아서 2인인데 내가 그렇게 되면 아웃 판정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그런 경우는 내가 떨어지는 지점을 봤을 때 그때 제가 떨어진 지점을 봤는데 거기 아웃 자국 없으면 인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가서 그 자리를 보는 건 괜찮지만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들어갔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공격자의 어필로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갔다는 거를 인정할 그 근거가 없으면 수비자한테는 말 걸 필요도 없어. 어필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셀프콜 그대로 유효하니까 넘어가세요.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공격자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댔어. 그럼 수비자는 어떤 근거로 아웃을 했습니까? 라는 거를 이제 따질 이유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그때 짚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공격자는 짚었는데 수비자는 못 짚었다든지.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짚었는데 이제 자국이 아닌 것 같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분간 안 가는 공자국 두 개는 잘 없어요. 그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심정을 딱 하나, 요거는 누구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가지,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하실 때, 그 결정을 하실 때. 그런 다음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듣고 판단이 섰는데 셀프 상황에서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팀이 합의해서 렛 하시겠어요? 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라도 렛을 못 하겠다고 하시면 제 판단대로 판정을 내릴 텐데 그게 승복하실 거죠? 승복하실 거죠? 다짐을 받아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어떻게 할까요? 혹시 렛 합의하시겠어요? 하면 제 경험에는 95%가 안 한다 그러면 괘씸죄로 그럴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렛을 한다고 해서 합의가 돼. 그러니까 내가 렛을 선언하면 안 되는데 합의를 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경기하잖아요. 나 조정 잘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한 5% 정도는 나 못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했던 대로 판정 내려버리세요. 꼭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내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아웃이라고 하느냐. 좀 전에 재판정 승복하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인아웃의 문제를 약속의 이행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억울해도 더 이상 항변 못하고 게임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항변을 해요. 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걸 판단하는 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해요. 네 해갖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판정이 딱 보고 이게 이 사람 말을 들어주고 하면 자기 인정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는데도 나 못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 부분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네. 사실 오선 때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로비니까 뚝 떨어지는 건 자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공자국이 안 날 정도의 코트에는 실제로는 공자국을 보고 판단도 안 해야 되는 코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나마라도 공자국을 가지고 최대한 밝혀보되 우리가 이 방법은 아마 그런 거 전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똑 떨어진 자국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아웃이에요. 하드에서 무조건 아웃이잖아요. 테니스 룰상. 근데 그게 악용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보지 않은 거를 가서 인은 인, 아웃은 아웃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틀릴 상황, 무조건 아웃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따져봤을 때 아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경기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것이 조정이지 내가 꼭 인은 인, 아웃은 아웃으로 맞춰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판정이 아니에요. 판정은 정확해야 되지만 조정은 원활하게 원상복구하면 조정을 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개념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뭐 없으시죠? 하여튼 이번에
최장 기간의 최대 팀을 가지고 아마 하실 거라서 힘도 많이 드시겠지만은 다들 잘 하시고 되게 익숙하시니까 저도 하여튼 뭐 지금 사실 저도 이거를 같은 부서를 날짜를 틀리게 이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빠진 팀 충원되는 거를 못 써요. 왜냐하면은 새로 충원하는 팀이 혹시 기존의 등록팀인지 아닌지 체크한 다음에 제가 수동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번에 부천에 제 공임도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다들 협조해서 예, 성과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바로 시켜요. 일단 첫날은 제가 무조건 올 거예요. 그리고 상황 봐서 좀 이제